안녕하세요.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. 네, 오늘도 총 40가지 주제 중에 이제서야지 두 번째를 달리고 있는 네. 화물차 가이드 네. 2021 버전을 네.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. 오늘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? 이번에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화물차로 돈을 버는 방법. 약간 벌써부터 좀 심화된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기초 중에 기초. 아주 기초적인 네, 거. 왜냐하면은 지금 뭐 화물차로 어떻게 돈을 벌고 막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. 그냥 진짜 어떻게 수익 창출이 나는 구조인지 네. 그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네. 수익 창출의 구조조차 아직 모르고 그냥 일하면 돈 주겠지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.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럼 시작해 보시죠. 그 화물차라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직을 할 때 네. 보통 그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좀 먼저 살펴볼게요. 그러면은 뭐 1톤 포토 트럭이나 혹은 이제 뭐 스타렉스나 뭐 다마스, 라호 이런 것들은 심심찮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진짜 고속도로에 나와 있거나 혹은 이제 서울 외곽 지역 밖에 이제 기타 지역들에 큰 화물차들이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큰 화물차들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 수익을 어떻게 창출한다기보다는 무서움에 가깝습니다. 그렇죠. 무섭고. 예, 왜냐면 이제 차가 일단 크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좋을 것 같고 내 차를 뭉개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차량들이 다니는 이유가 절대 이제 뭐 내가 그 차를 개인적으로 타거나 혹은 이제 뭐 캠핑을 간다거나 그래서 타는 용도보다는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타는 용도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렇죠. 보통 한 99.99%의 차량들은 개인의 뭐 쓰는 용도가 아니라 모든 그 수익 창출을 위해서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물류 운송 시스템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물건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건지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라면이나 혹은 이제 뭐 기타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것들이 내 옆 공장에서 생산되진 않습니다. 보통 그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생산해 주는 공장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거는 절대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장을 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지방 지역에 그 공장들이 막 퍼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물건을 싣고 올라오는데 조금씩 싣고 올라오면은 그냥 승용차가 해도 돼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.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1,300만 명 이상, 2,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죠.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그 올라오는 품목들이 절대 그 수량이 작지가 않겠죠. 그때 필요한 것이 큰 화물차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포토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자세한 톤수는 어차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. 단계별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. 네. 어떻게 돈을 만들어내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차주 손에 돈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보면 제일 처음 아까 말씀하셨던 공장이 맞죠. 근데 이 공장이 물건을 이제 만들어내는 곳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화주일 거고 그거보다 좀 더 딥하게 그냥 깊게 들어가면 그 공장에서 만드는 자재랑 원료를 공급한 또 다른 공장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운송료까지를 그렇죠. 창출을 해내려면 애초에 시초를 가야 되는 거야. 핵심적으로 지금은 화물차로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화주나 이런 것들 다 얘기했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추후에 너무 많이 다를 거예요. 그 내용에 대해서는. 그러니까 이것들로 발생되는 사기들도 있을 거고 그 기타 부분적인 내용들도 있을 거니까 잠깐 요 얘기는 접어두고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화물차를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앞쪽이나 뒤쪽에 샛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샛노란색 번호판이 달려 있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량들 화물차 말고도 뭐 택시나 버스 그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객 운송이라 해갖고 그 자리에서 요금을 지불을 받습니다. 근데 다만 화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싣고 다니는 물건이 내가 싣고 다니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오냐? 우리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소비자 희망가라고 하는 금액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과자든 라면이든 아이스크림이든 아니면은 내가 기타 뭐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생활용품, 칫솔, 빗 이런 것들도 아마 소비자 희망가라고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. 그 금액 안쪽에 뭐 공장 최초의 뭐
만들어지는 공장 단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운송료도 그 안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인즉슨 그 운송료를 포함한 모든 금액은 일단 공장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. 최초 생산됐던 공장 쪽으로 들어가서 그 공장에서 이제 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물차를 운전하실 때 보통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길로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그 이 길이 아니라 한 달에서 혹은 이제 뭐 마감하고 나서 2달 정도, 네. 한 달에서 2달 사이 그때 돈을 받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그래서 뭐 훨씬 더 빨리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뭐 즉시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즉시 있고, 자리에서 받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. 4일 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지만 평균 평균적으로는 한 달 정도. 네, 한 달 정도 네, 걸린다 걸리긴 보시면 합니다.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 내가 또 꾸준히 일을 네.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네. 그렇다면은 물건이 네. 비싸야지 좋은 것인가? 물건의 가격이 중요한 것인가? 그거는 이제 물건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물건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. 그 물건이 비싸다고 해갖고 거기에 운송료가 이만큼 막 많이 책정돼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. 하지만 너무 싸도 안 돼요. 그렇죠. 물품의 가격이 너무 싸버리면 거기 운송료가 너무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갖고 어. 이 펜 같은 거 하나를 운송할 때 드는 비용은 이건 승용차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오토바이도 할 수 있고 사람이 걸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대중교통으로도 운송을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런 펜이 뭐 예를 들어갖고 한 10만 개, 뭐 20만 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거는 누가 운송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죠. 이 펜 가격이 하나가 그 네.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1,000원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운송료가 뭐 한 몇십 원 혹은 이제 몇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. 점 몇 원이겠죠. 점 몇 원. 예, 그 정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네, 이 펜이 점 몇 2,000원, 3,000원 한다 하더라도 그 운송료가 그렇게 크게 커지진 않을 겁니다. 어느 정도 커지긴 합니다. 그렇죠. 어느 정도 커지긴 하는데 예.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물품에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에 이제 지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운송료가 가장 작아요. 그렇죠. 네, 그리고 네. 이 부분만 유지가 되니까 차주분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재가 올라오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요. 법적으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. 근데 운송료, 운임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거든. 그렇죠. 네, 그렇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게 뭐 차주분들의 불만이 좀 많이 쏟아지는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저희 주제가 네. 화물차로 돈을 버는 방법이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약간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또 깊게 다룰 거지만 그럼요.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? 잘 벌 수 있을까? 자, 잘 벌 수 있는 방법. 그 이제 화물차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았으니까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움직이면 됩니다. 네. 이런 것들을 10만 개 말고 한 100만 개 움직이면 돼요.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한 개를 운송하는 것보다 그냥 10개를 운송하는 게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될 거고 더 먼 거리를 운송하면 그만큼 더 책정이 될 겁니다. 근데 그러니까는 아까도 큰 차로 장거리 무겁게 가면 된다. 그건 아니죠. 아, 그럼 뭐야? 네, 그 말이 그 말이잖아. 아니. 네, 좋아요. 무겁게는 아니에요. 무겁게는 아니고. 이 펜을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그 펜 하나로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이거 한 박스면 무겁게도 굉장히 무거워요. 네, 인정됩니다. 무겁게도 괜찮아요. 네. 그냥 양이 많다는 거니까. 그렇지. 네, 맞습니다. 뭐야? 많이 싣고 멀리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버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깊게 얘기한다고 했던 네.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서 네. 다단계 구조가 아니라 내가 속한 회사에서 네. 수수료를 덜 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을 쉬면 안 됩니다. 아, 그렇죠.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, 뭐 5일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절대 쉴 틈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주분들은 모두 다 동감하시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 유류비 소모를 최소화시켜야 돼요. 핵심적인 거죠. 연비도 연비고 근데 중간에 또 차 세워놓고 뭐 날이 덥다 해서 이빠지게 막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면 당연히 기름 많이 쓰는 겁니다. 근데 그렇죠. 당연히 내가 무언가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출 최소화를 하고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. 그렇죠. 마이너스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. 그리고 차량 관리 부분도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. 그러니까는 누구는 관리를 그냥 흥청망청해서 뭐 어디에 껴있는 자갈 하나 때문에 그 돌덩이 하나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 나가는 사람, 수리비가 나간다라는 개념은 추가적으로 그만큼 일을 못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, 일을 못하는 날이라는 게 내가 오늘 하루 수리 맡겼으니까 내일은 당연히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통 사이클이라는 게 돌잖아요. 지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순환식이란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중간에 하루 빠지면
그 앞이랑 뒤랑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진짜 장거리 운송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빠져버리면 일주일을 통째로 날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내가 화물차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가끔 이제 요즘 따라 제가 이제 그 상담자들 오면 상담하시는 분들 받고자 하는 분들이 오면 약간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.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여기 하고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. 진짜 화물이라는 것 자체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싼 장비를 또 사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기름 그리고 내가 중간중간에 차량 관리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저렇게까지 닦을 필요 있어? 닦을 필요 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팀장님한테 전화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되도록 신용이 뭐 괜찮다라고 하면 그리고 뭐 현금을 다 준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되도록 중고차보다 신차를 좀 더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중고차다라고 하더라도 연식이 그렇게 많이 안 된 거 되도록이면 아니면 관리가 잘 돼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. 그럼 내가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관리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흥청망청하는 사람이야. 그래서 둘 다 매출 1,000 찍었을 때 누구는 제가 뭐 한 달에 총 지출 비용 한 300만 원이다. 여기는 뭐 500이다라고 하면 같은 비용을 벌더라도 남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. 그렇죠.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주제에서는 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그 월급을 받는 구조랑은 완전 좀 다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. 같고 흔히 진짜 화물차를 이렇게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 이동식 상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. 진짜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. 흔히 우리가 뭐 일을 다 마치고 진짜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뭐 제때제때 월급이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여기까지 또 하고 네. 나머지 주제도 또 굉장히 깊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영상 보시면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점점 주제가 심오하고 재밌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럼요. 맞지 않습니까?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심오하고 좀 재밌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싶어요. 지금 중간 중간에 막 이제 어려운 단어들, 진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화주가 뭔지도 모를 거고 원청사가 뭔지도 모를 거고 심지어는 지입이 뭔지도 모를 거고 진짜 그 이제 뭐 아까 수수료를 왜 떼는 건지 그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것도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와중에서 이거를 꼬아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. 그 부분에 굉장하죠.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고 자, 화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.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. 지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